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현무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남성 건강과 노후 삶의 질을 함께 고민해온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60대, 70대 남성분들을 만나면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아침마다 자연스럽게 발기가 됐는데 요즘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큰 병의 신호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나이 탓으로만 돌리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아침 발기 사라짐 현상의 진짜 의미와 원인, 그리고 집에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단 3분 운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약이나 치료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경험, 생활 습관의 변화, 그리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을 바탕으로 여러분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특히 발기부전, 남성 건강, 노후 건강, 시니어 성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단순히 성기능을 넘어 삶의 활력까지 되찾는 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발기가 사라지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복잡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 발기는 단순한 성적 반응이 아니라 남성 건강의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발기는 혈관과 신경, 호르몬이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혈액순환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밤에 숙면을 취하는 동안 뇌에서 신호가 내려오고 그 신호를 받아 혈관이 확장되면서 음경으로 혈류가 몰리게 되죠. 그래서 건강한 남성이라면 나이에 상관없이 일정 횟수의 아침 발기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라질까요? 첫 번째 이유는 혈관 건강의 악화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결국 음경까지 충분한 혈액이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실제로 발기부전은 심장질환의 초기 신호로 알려져 있을 만큼 심혈관 건강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서서히 감소합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은 단순히 성욕을 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근육량, 뼈 건강, 활력과 자신감까지 영향을 줍니다.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아침 발기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흡연, 잦은 음주, 운동 부족, 불규칙한 수면은 모두 혈관과 호르몬에 나쁜 영향을 주어 발기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나는 술, 담배를 오래 해왔는데 괜찮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몸속에서는 서서히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심리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은퇴 후 자신감 저하, 부부관계의 거리감, 우울감 등이 무의식 중에 발기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육체적인 원인과 심리적인 원인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침 발기 소실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혈관 건강, 호르몬, 생활 습관,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결과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원인은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끝났다라고 단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들은 단순히 성기능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남성 건강과 노후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지금부터는 지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아침 발기가 사라지거나 발기력이 약해지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비아그라 같은 약물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에서도 선생님, 그냥 약 먹으면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물론 이러한 약물은 단기간에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혈관을 강제로 확장시켜 일시적으로 혈류를 늘려주기 때문에 성관계 때 발기가 잘 되는 듯한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약물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거나 호르몬 불균형을 바로잡아주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계속 의존하게 되면 점점 용량을 늘려야 하거나
어느 순간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은 부작용입니다. 두통, 얼굴 홍조, 소화불량, 어지럼증 같은 흔한 증상부터 심장이 약한 분들에겐 치명적일 수 있는 위험까지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남성분들은 이미 고혈압, 협심증, 당뇨 같은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심코 약을 복용했다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사례를 자주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흔히 선택하는 방법이 호르몬 보충 요법입니다. 테스토스테론 주사나 약제를 통해 부족한 남성 호르몬을 채워주는 방식인데 단기적으로는 활력이 좋아지고 성욕이 회복되는 듯한 효과를 줍니다. 그러나 이 역시 만능은 아닙니다. 장기간 사용 시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 위험을 높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초반엔 효과를 보다가 몇 달 지나지 않아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 실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많이 시도하는 것이 보조기구나 민간요법입니다. 인터넷이나 TV 광고에서 혈류 개선에 좋다, 천연 발기 회복 같은 문구를 보고 건강보조제를 사드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제로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고가의 건강식품을 몇 달간 복용했는데도 별다른 효과를 못 보고 포기하는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김 선생님은 몇 년 전부터 아침 발기가 사라져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발기부전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호르몬 주사까지 맞아보셨지만 잠깐의 개선 후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죠. 오히려 부작용 때문에 소화장애와 두통이 심해져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또 다른 65세 이 선생님은 TV 광고를 보고 건강보조제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 수백만 원을 쓰고도 효과가 없어 허탈함을 크게 느끼셨습니다. 그제야 약이나 보조제에만 의존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생활 습관을 바꿔야겠다는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빨리, 간단히, 남몰래 해결하고 싶다는 마음 때문에 약물이나 보조제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회복의 길을 멀어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기 기능은 단순히 성생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혈관, 심장, 호르몬, 정신 건강 전체를 반영하는 거울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만 보는 약물에 기대기보다는 몸 전체를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약물은 필요할 때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생활 습관의 변화와 몸을 스스로 회복시키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기존의 흔한 해결책들 약물, 호르몬 치료, 건강보조제는 모두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진짜 해결은 스스로의 생활 습관과 몸 관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에서는 누구나 집에서 간단히 따라할 수 있고 실제로 임상에서도 효과를 확인한 자연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여러분께 가장 도움이 되는 핵심 부분이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부분, 바로 집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자연적 해결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비싼 약이나 복잡한 치료를 하기 전에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본부터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이것만 제대로 해도 아침 발기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 하루단 3분, 골반적은 운동, 케겔 운동. 발기력을 회복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골반적은 운동입니다. 우리가 흔히 케겔 운동이라고 부르죠. 이 근육은 방광과 직장을 지탱하고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혈류를 잡아주지 못하고 그 결과 발기가 쉽게 풀리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소변을 참는 듯이 아래쪽 근육을 3초간 꽉 조였다가 3초 풀어주기. 이것을 10회 반복하면 약 1분이 걸립니다.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만 해도 3분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꾸준히 한 환자분들은 한두 개월 만에 아침 발기가 다시 나타났다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2. 하체 근력 운동.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은 허벅지와 엉덩이에 있습니다. 이 근육을 단련하면 자연스럽게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남성 호르몬 분비도 자극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스쿼트입니다. 처음에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씩 하루 3세트 해보세요. 익숙해지면 벽을 잡고 천천히 스쿼트를 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히 하신 분들은 단순히 발기력뿐만 아니라 무릎 통증도 줄고 걷는 힘도 좋아졌다고 말씀하십니다. 3.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발기는 혈류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혈관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주 5회 정도 빠르게 걷기나 가벼운 조깅을 권장합니다. 만약 무릎이나 허리가 불편하시다면 실내 자전거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땀이 약간 날 정도로 심장이 뛰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 중 70세 박 선생님은 매일 아침 20분 걷기와 10분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셨는데 불과 2달 만에 아침 발기가 돌아오고 혈압도 안정되셨습니다. 4. 수면과 호르몬 관리.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수면입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주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깊은 잠을 잘 때 분비됩니다. 따라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면 호르몬 분비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장합니다. 또한 오후 늦은 시간에 과도한 카페인, 스마트폰 사용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금식으로 혈관과 호르몬 지키기. 약보다 강력한 것이 음식입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채소, 생선, 견과류를 자주 드시고 기름지고 단 음식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토마토, 석류, 아몬드, 연어는 남성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가공식품, 튀김, 술, 담배는 혈관을 망가뜨리고 호르몬을 떨어뜨리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혈관을 막히게 하는 음식은 결국 발기력도 막는다. 식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6. 마음 건강 챙기기. 심리적인 요인도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뇌에서 발기 신호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명상, 호흡 운동, 가벼운 취미 활동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부부간에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이 풀리고 발기 기능이 개선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침 발기를 되찾는 핵심은 복잡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라 몸의 기본 기능을 회복시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하루 3분 골반적인 운동, 하체 근력 강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 긍정적인 마음 관리. 이 6가지만 실천하셔도 몸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반응합니다. 무엇보다 이 방법들은 안전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다른 건강 문제들까지 함께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기는 남자의 자존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건강의 신호입니다. 약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의 몸을 되찾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앞으로 이어질 부분에서는 실제 환자분들이 이러한 방법을 실천하면서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생활 습관과 운동법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환자분들의 사례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70세 김 선생님입니다. 몇 년 전부터 아침 발기가 전혀 없어지면서 자신감을 많이 잃으셨습니다. 약도 드셔보고 건강보조제도 써봤지만 큰 효과가 없었죠. 제가 권해드린 것은 아주 간단한 골반적인 운동과 스쿼트였습니다. 처음엔 힘들어 하시다가도 하루 3분씩 꾸준히 하셨고 2달이 지나자 아침에 오랜만에 발기가 돼서 깜짝 놀랐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활력이 생겨 아내분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65세 이 선생님입니다.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뒤 술자리가 늘면서 체중이 급격히 불었습니다. 당뇨 진단까지 받으면서 발기력도 거의 사라졌죠. 이 선생님께는 걷기 운동과 식습관 조절을 권했습니다.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고 저녁 술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3달 정도 지나자 혈당이 안정되었고 아침 발기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본인 스스로 살을 빼니 몸도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세 번째는 72세 박 선생님입니다. 은퇴 후 우울감이 심하고 부부 사이도 멀어져 있었는데 발기 문제가 겹치면서 자신감을 잃고 거의 외출도 안 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호흡 명상과 부부 대화였습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깊게 호흡하며 긴장을 풀고 아내분께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으시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2개월 후에는 표정이 밝아지고 부부 관계도 회복되었으며 아침 발기도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68세 최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오래 앓고 계셨는데 약만 믿고 생활습관 관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아침 발기가 완전히 사라져서 불안해하셨죠. 제가 강조한 것은 음식 관리였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대신 채소와 생선, 견과류를 늘렸습니다. 6주가 지나자 혈압이 안정되고 아침 발기가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험 덕분에 약보다 생활습관이 더 중요하다는 걸 스스로 깨달으셨습니다. 이 네 분의 공통점은 단순히 약이나 보조제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몸을 회복시키는 습관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꾸준함과 의지입니다. 실제로 60대 후반, 70대 환자분들도 충분히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손가락을 오른쪽으로 자칫 발기 소실은 나이 탓만이 아니다. 누구나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발기 기능 자체의 회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성생활만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전인적 효과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로 신체 건강의 전반적 개선입니다. 골반적인 운동, 하체 근력 강화, 유산소 운동은 단순히 발기 기능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혈관이 튼튼해지고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며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위험도 낮아집니다. 실제로 운동을 시작한 후 아침 발기와 더불어 체력이 좋아지고 계단 오르기도 쉬워졌다고 말씀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즉, 발기를 회복한다는 것은 곧 혈관 건강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 활력입니다. 아침에 발기가 다시 나타난다는 건 단순히 기능 회복을 넘어 내 몸이 아직 건강하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 경험이 자신감을 회복시키고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아침 발기가 돌아오니 하루가 달라졌다, 기분이 상쾌해졌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작은 변화가 마음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부관계의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부간 대화와 스킨십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발기력이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가 가까워지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되살아납니다. 제가 진료한 한 70대 부부는 남편분의 발기 회복을 계기로 다시 손을 잡고 산책을 하게 되었다며 부부가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건강이 단순한 신체 기능을 넘어 관계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힘입니다. 네 번째는 노후 삶의 질 향상입니다. 발기부전은 흔히 남성분들의 자신감을 크게 떨어뜨리고 활동 의욕마저 빼앗습니다. 그러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몸이 변하고 발기가 회복되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외출도 늘고 사회적 활동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통해 노후가 단순히 소극적인 생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즐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대 간 긍정적 영향도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건강하고 활력 있게 지내는 모습은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가족들은 아버지가 다시 활기를 찾으셨다고 안도하고 가정 분위기 역시 훨씬 밝아집니다.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아침 발기 회복은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혈관 건강, 정신적 활력, 부부관계, 가족 행복, 노후 삶의 질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기를 회복하는 것은 곧 삶의 에너지를 회복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하루 루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3분 골반적은 운동을 해보세요. 소변 참는 듯이 3초 조였다, 3초 푸는 것을 10회씩 3세트, 총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어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 가볍게 스트레칭을 곁들이면 아침 준비는 끝입니다. 낮에는 가벼운 산책이나 빠른 걷기를 20에서 30분 하시고 하루 식단에는 채소, 생선, 견과류를 꼭 넣어주세요. 저녁에는 술을 줄이고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이시면 테스토스테론 분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루틴을 한 달만 꾸준히 해보시면 아침 발기뿐만 아니라 체력과 활력까지 함께 돌아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핵심은 복잡하지 않다는 것, 꾸준히 실천하는 힘입니다. 여러분, 아침 발기가 사라졌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몸은 관리하는 만큼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을 시작으로 여러분의 삶의 활력과 자신감을 다시 불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신 후 꼭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고 변화가 있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영상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한 노후를 늘 응원하겠습니다.